내가 지난 시간에 풀이했었는데, 자, 봐봐. 증명이야, 증명. 조합에 대한 증명이야. 내가 조합 계산하는 방법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공식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얼마에서 팩트분의 팩.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 한번 보세요. NCR이 뭐지? 분명히 R팩 곱하기 N-R의 팩토리얼 분의 N팩이야. 맞지? 근데 얘는 순서 바꿔봐. N-R의 팩토리얼 곱하기 R의 팩토리얼 분의 N팩이야. 그럼 얘는 NC의 N-R이야. 끝. 오케이? 내가 분명히 조합을 계산하는 공식 두 개 있다라고 했지. 하나는 뭐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점 n-r 플러스 1 나누기 뭐요 또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또는 r 곱하기 r-1 곱하기 점점점점 또는 분모는 보통 내가 그냥 r팩으로 썼었지 지난번에는. 요게 뭐예요? 조합을 계산하는 계산식. 이게 뭐예요? 조합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계산식. 오케이? 오케이? 그거 둘 다 기억해두라고 했잖아. 증명이잖아. 이해했어요? 문제겠어? 알았냐? 네. 알았어? 자, 그럼 193번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나 증명할 때 쓰이는 공식들이 어떤 게 있으면 증명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잘 해봐요. 알았죠? 증명 문제가 나와요. 증명 문제? 뭐 이것처럼 간단한 것들은 나올 수 있지. 증명 많이 내진 않아 조합에서. 확통에서. 자, 한번 보자. 그 다음 몇 번? 193번. 이것도 증명이야. 자, 요거 증명을 해보래. 얘는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해도 되는데, 일단 너희들이 얘는 이제 만약에 증명 문제를 만들었다 치자. 상황을 너희들이 서술형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겠지. 맞지? 그럼 증명하는 걸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는 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 증명이야. 또 뭐가 나와? n팩 나누기 r팩 n-r의 팩토리얼. 오른쪽에 있는 얘는요, n-1의 팩토리얼 아니지, 오른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다시 하자. 얘를 가지고 출발할게. 얘가 뭐지? n-1의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곱하기 두 개 빼면 n-r-1의 팩토리얼 플러스 얘는 뭐죠? n-1의 팩토리얼 나누기 얘 r-1의 팩토리얼 곱하기 두 개 빼면 n-r의 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두 개 뭐 하자? 분수의 덧셈이네. 뭐 해야 돼? 그렇지, 통분을 해보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할 때 r이 하나가 더 필요하네. r 곱해.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하나 더 큰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 n-r이 필요하겠네. 그럼 여기도 n-r을 곱해. 그러면 통분이 됐어. r 팩토리얼 곱하기 n-r의 팩토리얼. 자, 이거 통분할 때 r 곱해야 되고 얘 n-r 곱해야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그래.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모가 r-1의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 일단 요거 두 개 먼저 보자. 얘는 r-1부터 1까지 싹 다 곱해진 거고, 얘는 r부터 r-1, r-1 이런 식으로 1까지 곱해진 거야. 얘가 하나 더 곱해졌지. 뭐가 하나 더 곱해졌어? R. 그러니까 여기는 r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r을 곱했고 r을 곱한 거야. 자, 요 두 개 비교해보자. 누가 하나 더 커? 얘가 하나 더 큰 거지? 그럼 얘는 n-r부터 1까지 쫙 곱해져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 얘는 n-r-1부터 1까지 싹 다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가 하나 더 많아. 뭐가 하나 더 많은 거야? n-r이 하나 더 곱해진 거지.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n-r을 하나 더 곱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통분이 된 거야. 요거는 r 팩토리얼 유지하고 있고, 얘도 r 팩토리얼 되었고, 얘는 n-r 팩토리얼 유지하고 있었고, 얘는 이제 이거 두 개 곱하면서 n-r 팩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분자 보러 가자. 공통으로 n-1의 팩토리얼 있었고, 두 개 더해주면 되지. 더해주면 뭐 나와? n. 그럼 얘는 뭐죠? n 팩 나누기 r 팩 n-r의 팩토리얼. 그래서 nC의 r. 오케이? 이게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건데 어떤 상황을 제공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설명했지. 대부분의 문제집이 처음에 너희들한테 이거를 식으로 증명을 안 해주고 모든 문제집이 나처럼 어떻게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 그 상황이 뭐였어? n명 중에 알면 뽑을 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n이라는 놈을 n번째 놈을 포함을 할 것이냐 포함을 하지 않을 것이냐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상황을 이해해서 이제 이 식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문제집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술형용 너희들의 답안 식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식을 가지고 또 뭐 하는 거?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세요. 팩팩분의 팩으로. 오케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몇 번? 쭉 넘어가네. 213번까지. 혹시 그 사이에 질문 없지? 잘했네. 좋아. 잘했네. 어렵다 너. 뒤쪽이 어려운 거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더 어렵다. 영어 기억나? 분할과 이항 정리하면서 오늘 하는 게 그거거든. 오늘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그거 하고 나면 확률은 오히려 훨씬 쉬워지고.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같은 환경으로 놓여있는 12개의 점이 있을 때 그때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결국 직선을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12개의 점 중에서 2개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직선을 하나 만들어진다 그렇지? 이 2개 선택했다 치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직선의 개수,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고르래.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 요 4개 중에 이런 거 2개를 골라서 하나의 직선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일직선 위에는 점 4개가 겹쳐있지. 그러면 내가 2개를 고를 때 이렇게 고를 거예요. 뭐예요? 똑같잖아. 이렇게 2개 고를 거예요. 해서 고른 직선도 똑같은 직선을 얘기하지. 분명히 직선의 개수는 하나씩 세어야 될 거야. 이런 직선 하나, 이런 직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지금 분명히 2번 카운트 됐어. 또 이렇게 골라도 직선 하나 또 나오지. 여러 개가 중복된단 말이야. 그 중복되는 개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저기다가. 맞죠?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걸 빼보자. 일단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거기에서 2개 고르면은 결국 직선은 하나 나와. 맞지? 근데 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들의 개수만큼 직선이 중복돼 있겠지. 몇 개? 4C 2개, 3점 6개지. 어떤 몇 개의 직선이 겹쳐져 있는 거야. 이거 뽑았을 때, 이거 뽑았을 때 3개, 4개, 5개, 6개가 겹쳐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녀석을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남긴 다음에 빼주는 거지. 그런 게 몇 개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맞아요. 총 몇 개? 3개. 그 다음에 요 3개의 점도 일직선상에 있잖아. 그러면 저 3개 중에서도 2개 뽑는 개수만큼 이 2개 뽑았을 때, 이 2개 뽑았을 때, 이 2개 뽑았을 때 그 직선 3개가 겹쳐 있을 거야. 그렇지? 중복돼서 카운트 됐을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남긴 다음에 제외해 줄 거지. 그런 게 몇 개나 있어? 4개나 있겠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4개다가 좀 더 있다. 어떤 거? 요거 빼먹었지? 이것도 3개가 일직선상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추가니까 총 몇 개? 8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답 나올 거예요. 얘는 얼마지? 66 빼기 얘는 얼마지? 5 곱하기 3 5 곱하기 3 15 얘는 얼마지? 2 곱하기 18이니까 16 그럼 이제 66에서 31을 빼주면은 35가 답니다. 계산 맞나? 맞겠죠? 또 중복되는 거 없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뭔지 알겠어요? 중복되는 거 빼는 거야. 그거 그런 거 대각선 같은 거 잘 놓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228.7번을 넘어가도 될까요? 자,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고1 때 고1 1학기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 곱셈공식에서 요거 설명할 때마다 내가 곱셈공식으로 잠깐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A 플러스 B의 3승이라는 거 공식으로 잘 알고 있지? 네. 영우! 네.
자, 얘기해봐. A제곱 플러스 3A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3 그래. 요거다, 그치? 여기에서 3과 개수 1이라는 놈들은 어떻게 등장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요 식은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 플러스 B라는 괄호를 어떻게 할 거예요? 3개 곱하는 거예요. 맞지? 그때 여기 있는 괄호랑 이 괄호를 그냥 2개만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2개만 정리한다고 해봐. 여기 있는 A가 옆에 있는 A와 곱해지거나 B와 곱해지지. 네. 맞지? 얘가 얘랑 곱해질 수 있어? 정리할 때? 안 돼요. 절대로 없지. 네. 그 말은 한 괄호에서 문자를 누구를 선택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괄호에서는 어떤 문자를 선택해서 곱할까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까 A 플러스 B가 3개 있는 걸로 봐봐. 자, 여기에서 너희들은 A 상승이라는 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A의 상승은 각각의 괄호에서 뭘 선택할 거예요? A. 그치? 그런 방법 한 개 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A를 2개, B를 1개 선택해보자. B를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 나머지는 A. B를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 나머지는 A. 이 B를 여기서 선택하고 나머지는 A 선택하는 거 총 몇 개 있어? 3개 방법이 있지.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3개의 괄호 중 어떤 괄호를 하나 선택해서 그놈을 B를 고를래? 3C의 1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오늘 2항 정리할 거지. 거기서 이 얘기 또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승이야. 거기서 개수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항의 개수를 찾아보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이 4개를 찾아보는 거야. 이 개수 찾아가는 거는 오늘 할 예예요. 오케이, 오늘 배울 내용이고 개수가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얘를 어떻게 찾지? 항의 개수가 4개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다른 2개의 문자가 있지. 그 중에서 순서 상관없지. A, B냐, A, B냐 똑같잖아. 순서 상관없이 중복 허용할 거지. 몇 개를 뽑아줘? 3개 뽑아줄 거지. 계산해 볼래? 얼마야? 4C에 3. 즉 4C에 1이 나오겠지. 그래서 항이 4개인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없이 몇 번? 5번 뽑아주기만 하면 돼. 7C에 5니까 7C에 2로 계산하면 하겠지. 7, 6 나누기 2니까 21개의 항이 나옵니다. 오케이? 2가지 잘 기억해놔요. 뭐? 개수랑 항의 개수 찾는 거. 개수는 오늘 배울 거야.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근데 항의 개수는 어떻게? 요거 중복 조합 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요? 선택하는 거야. 서로 다른 문자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이제 항을 만들 건지를 계산해보는 거지. 알았음? 여기 228번 무시. 자, 요 228번 요게 나중에 뭐로 연결이 되냐면 함수. 그러면 우리 함수의 개수 내가 설명 안 하지 않냐 지난번에? 맞지? 유형 몇 개 설명 못했지? 이런 씨. 이게 함수를 설명하는 그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3명의 후보가 있고 출마한 선거에서 이제 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몇 명이야? 6명이야. 몇 명 없네? 그놈들이 6명들이 어떻게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할 거래. 그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봐. 결국에는 표를 몇 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6장의 표가 돌아다니겠지. 그 6장의 표를 누구한테? 유권자들이 아니라 후보들 3명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이거 자네 거야, 이거 자네 거야, 이거 자네 거야 하면서. 그러면 서로 다른 후보 몇 명이 있어? 3명이 있지. 서로 다른 후보 3명을 순서 상관없겠지. 몇 표를 받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순서 상관없이 6번 뽑아서 이제 표를 나눠주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득표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누구? 여기 색깔을 반대로 썼지? 3의 지우기고 그 다음에 뭐요? 기명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6표를 받았다가 끝이 아니잖아. 영우는 누구한테 투표했어?
가린이는 누구한테 투표했고 형이는 누구한테 투표했고 그게 나오잖아. 자, 첫 번째 표는 영우표야. 자, 이제 첫 번째 표 받을 사람 이제 찾아봐. 3명 중에서 몇 명을 6명을 뽑아야 돼. 뽑긴 뽑는데 순서가 있다 없다? 분명히 순서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왜 순서가 있지? 자, 처음에 이제 뭐 A라는 후보를 불렀어. 근데 그 처음 부른 거는 이유가 뭐야? 김영우 씨 표거든요. 자, 두 번째 후보에 또 B를 불렀어. 아, A를 불렀어. 그건 누구 표야? 뭐 가린이 표다. 세 번째 또 A를 불렀어. 이번에 이제 부른 세 번째 표는 누구 거야? 뭐 형이 표라고 쳐봐. 그럼 처음에 A가 불리는 거랑 두 번째 A가 불리는 거랑 세 번째 A가 불리는 건 다르단 말이야. A가 한 번 불렸다 쳤을 때. 그치? 분명히 순서가 있어.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로 가는 거야. 중복하긴 해야 돼. 6명을 뽑기 위해서는. 그리고 얘도 6명을 뽑기 위해서는 중복을 해야 돼. 근데 무기명은 순서가 상관없고 기명은 순서가 있는 거야. 얘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유권자들이 A, B, C, D, E, F라고 생각해봐. 후보가 A, B, C라고 해봐. 이거 연결짓는 게 함수지. 맞지? 투표하는 거.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함수도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막 만든다 쳤을 때 함수의 개수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다른 누구?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중복 포용해서 어떻게 하세요? 6번 뽑아주세요. 자, 근데 순서가 있나요? 있죠. 왜? 처음에 내가 이제 자 A를 한번 골랐어. 그 말은 처음에 골랐던 거는 A한테 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A를 골랐어. 두 번째 골라진 A는 뭐야? B한테 표를 받는 거야. 이거랑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냥 함수의 개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근데 함수의 개수는 내가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오히려 반대로 A한테 물어봐. 너 누구한테 할래? 3명 중 1명한테요. B는 3명 중 1명, 3명 중 1명, 3명 중 1명, 3명 중 1명, 3명 중 1명. 그래서 3의 6회, 3의 6승. 그래서 3파이의 6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그럼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볼래? 두 명의 경우에 후보들한테 물어봐. 첫 번째 후보란다. 유권자 첫 번째 유권자한테 물어봐. 자, 너 누구한테 투표할래? 나 A한테 투표할 거야, B한테 투표할 거야, C한테 투표할 거야.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 두 번째 유권자도 세 가지, 세 번째 유권자도 세 가지, 등등등등. 여기서는 함수처럼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 유권자를 기준으로. 근데 보통 함수의 개수는 누구 기준으로? 공역 기준으로 한다. 알았어요? 투표를 받은 사람. 그 뭐 자유자재로 좀 너희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풀이 방법 자체가 하나로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확통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풀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오케이? 그걸 너희들이 다 흡수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오케이? 확통 자체가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이 아주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로 항상 문제가 기본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해석하기 나름이야.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몇 번으로? 233번으로 넘어가 보자. 이거 233번 말고 요거 잘 풀었어? 231번. 이거는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거야? 유형 11. 아, 이 10 자체가 질문이구나. 자, 231번 먼저 하고 나서 33번으로 넘어갈게.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아까 요게 이제 응용되는 게 뭐가 어떤 두 가지 형태가 있냐면 하나는 지금처럼 방정식 문제로 하나는 서로 다른 5명에게 똑같은 사탕을 나눠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 두 개는 무슨 차이냐면 완전 똑같아요. 그냥 상황 자체가 어떻게 주어졌냐의 차이지. 이건 넘어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래? 7이래. 자, 그때 음이 아닌 정수래.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면은 양수가 되거나 또는 0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즉 x가 0까지는 나와도 돼.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x와 y와 z라고 하는 문자들한테 한 번씩 호명을 할 거야. 자, x 나와봐. 뭐 하나 나눠줄게? 1 하나 나눠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한테 중복 허용해서 7번을 뽑아주기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6번 뽑히고 y가 한 번 뽑혔어. 그럼 x가 얼마라는 얘기야? 6이고 y는 1이고 그럼 z는 안 뽑혔으니 0이라는 얘기지. 그것 자체도 해잖아. 6,1,0.
그쵸?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때 저 6개 표를 받았어. 순서 상관 있을까? 상관없이 그냥 1을 받았다. 몇 번? 6번 받았다는 게 중요하잖아. 몇 번째에서 6번 받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뭐냐면 9C에 7이니까 9C에 2. 그래서 4구 36이 답이에요. A.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로 넘어가 보자. 뭐래? 자연수. 자연수라는 얘기는 1 이상이지. 자, 1 이상이야. 그러면 한 개씩은 미리 나눠줘. 1을.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들한테 몇 번만 더 불러주면 돼. 4번만 더 불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6C에 4니까 6C에 2고 그러면 얘는 얼마? 1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방정식의 형태에서 한 번 더 응용된 문제가 뭐냐면 233번이에요. K, A와 B와 C를 더해서 K래. 근데 A는 1보다 크거나 B는 2보다 크거나 C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면 A한테 몇 개를 1을 미리 하나 나눠줘. B한테는 1을 2개 나눠줘. C한테는 1을 3번 나눠줘.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문자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돼? 3개의 문자들한테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상관없이 몇 번만 더 불러주면 돼. 총 K번 불러야 되는데 6번은 이미 나눠줬으니 6번을 뺀 횟수만큼 더 불러주면 돼. 그게 15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자. 2개 더 해주면 K-3이지. 거기서 1을 빼주면 얼마야? K-4 C에 K-6. 그럼 얘는 K-4C에 얼마? 이거 되겠지?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그렇죠? 그럼 얘는 뭐죠? K-4 곱하기 K-5 나누기 2가 얼마? 15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게 얼마인데? 30. 30이 되는 이웃한 두 자연수의 5, 6, 30이 되었지. 따라서 K는 얼마죠? 12. 이렇게 K값 잡는 거야. 문제에서. 자, 요거 진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상황 자체가 너희들한테 더 새롭게 부여되는 문제도 있어. 오케이, 231번과 233번, 특히 33번 같은 형태의 문제를 기억해놓으면 31번 애들 장난이고. 형이 알겠어? 뭐가 좀 헷갈리지? 요거를 이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 서로 다른 사람 A, B, C에게 똑같은 사탕을 나눠준대. 몇 개? 7개 나눠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B, C를 부르면 되지. 한 번씩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나눠주면 되지. 자, 어떻게 하세요? 서로 다른 3명의 사람들을 중복은 허용해야 되지. 맞지? 여기서 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 있다.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말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중복 허용해서 순서는 있을 수 없어. 없어. 왜? 사탕을 똑같다 보니까 그냥 몇 개를 받는지가 중요한 거지 몇 번째에 어떤 사탕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럼 뭐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없이 몇 번 불러주면 돼. 사탕 7개니까 7번 불러주면 되겠지. 그거랑 누구? 앞에 풀었던 231번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X, Y, Z한테 7을 나눠줄 거야. 7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데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1이 7개 있다. 그러니까 그 1을 하나씩 나눠줄 거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좀 바꿔보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돼? 하나씩은 그렇지 미리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4번만 더 불러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사탕이니까 어떤 사탕을 하나씩 미리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랑 똑같은 거야? 자연수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 사실 이 두 개가 차이 나는 거지. 얘는 뭐 똑같은 거고
요 노란색 풀이와 파란색 풀이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부여한 거 실생활로 연결시킨 거 그 문제 똑같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응용시켜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예를 들어서 11이야. 그때 x와 y와 z는 홀수인 자연수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홀수인 자연수래. 그럼 어떻게 풀지? 영우 이건 너는 기억해야 돼. 단권화도 풀었는데 이거 못 풀면 안 되지. 그때 내가 이거 싹 다 지금처럼 정리해가지고 풀어줬었어. 파란 건 지금 똑같은 거지. 모르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뽑히는 거지? 아 근데 홀수. 홀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1을 결국에는 야 홀수에서 그 다음 홀수로 넘어갈 거야. 차이 얼마만큼 나? 2. 그러면 얘를 1 3개랑 2가 4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 y, z한테 나눠줄 거야. 어떻게? 1을 미리 하나씩 나눠 놓지. 그리고 나서 얘들은 홀수인 거 일단 최소 홀수는 만족했지.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문자들한테 4번만 호출을 해줄게. 왜? 2씩 나눠줄 거야. 2를 하나 나눠주면 그 다음 홀수, 2를 하나 더 나눠주면 그 다음 홀수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했어. 뭔지 알겠어? 요거까지 나오기도 해요. 가끔씩. 뭔지 알겠어? 있었나? 오늘 쌤에 잠깐만요. 234번? 있어? 있네. x, y, z가 합해서 13이래. 그걸 만족하는 홀수인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1을 미리 나눠준 다음에 그렇지. 그럼 2를 몇 번만 더? 5번만 더 나눠주면 돼. 그러면 홀수들에서만 놀잖아. x, y, z는. 뭔지 알겠어? 만약에 짝수라고 하면 처음에 뭘 나눠주면 돼? 자연수라고 한다면 2를 나눠놓고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0도 포함을 해서 짝수다. 그러면은 나눠놓지 않고 2를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계속. 뭔지 알겠어? 오케이? 이거 알겠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알았죠? 잘 기억해두세요. 애들이 어려워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헷갈려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니까 형이 잘 기억해놓고 알았지? 먼저 지금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몇 번으로 넘어갈까? 13번으로 넘어가도 될까? 함수의 개수. 자, 요거는 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먼저 한번 싹 다 요약 정리해줄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풀어봐. 자, 같이 해줄게. 알았죠? 자, 영호씨 넘어가도 될까요? 이해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234번은 답이 3H5지? 그치? 3H5면은 7C에 5니까 7C에 5면은 얼마야? 21이겠네. 자, 유형 13번 함수 개수 오늘 정리 완전 할 거야. 일단 너희들한테 그냥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들어놓고 쭉 설명을 해줄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4가지 형태로 등장을 할 건데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역의 원소들을 뭐라고 해볼까? 1, 2, 3, 4, 5라고 해볼까? y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해볼까? 이러면 되지. y라고 하는 녀석은 1, 2, 3, 4, 5, 6, 7이라고 해볼게. 자, 그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찾으시고 두 번째 문제는 1대1 함수의 문제고 3번 문제는 뭐냐면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대.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다? f가 더 x2가 더 크대. 네 번째 문제는 x1과 x2가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지요? fx2가 크거나 같습니다. 요 4가지 형태의 문제로 요약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함수 문제는 오늘 아까 앞에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함수는 2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랬어. 일단 정의역의 원서 1, 2, 3, 4, 5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쵸? 물어보는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자 1 너는 어디로 갈래? 7, 7개 중 하나요. 2는요? 7개 중 하나요. 3은요? 7개 중 하나요. 결국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될까? 7의 5승이 될 거야.
근데 물론 얘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7개의 원소들 중에서 어떻게? 순서 있게 중복은 해도 돼, 안 돼? 중복해도 돼. 5번만 뽑아주면 되잖아. 어떻게? 7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있어야 되니까 5표 중복 순열로 이제 7, 8, 5로 계산한 거야. 그래서 7, 8, 5가 7, 5인 거 알고 있죠? 그렇게 계산해 된다고.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1대1 함수를 생각해보자. 1대1 함수는 역시 2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어떻게 해요? 얘 어디로 몇 개로 갈 수 있어? 7개. 얘는 6개. 5개, 4개, 3개. 맞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대1 함수 어떻게 생각해도 돼. 자, 저 7개의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5개만 골라. 근데 중복하면 안 돼. 근데 순서는 있어. 처음 뽑힌 놈은 1이랑 연결시킬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죠? 7, P의 5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또는 7, 6, 5, 4, 3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맞죠? 맞죠? 야! 맞지? 네. 6, 5, 4, 3. 자, 그러면 세 번째. 요 2가지 내용 오늘 아마 숙제로 풀어봤을 때 질문이 나왔을 거야. 지금 235번부터 바로 뭔가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지? 요 2개의 차이는 뭐냐면, 자, 역시 입장을 어떻게 볼 거냐면 공역 쪽에서 먼저 보자. 요게 얘기하는 게 뭐야? 정역의 원소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세요. 예를 들어서 1이 어딜 갔어? 1에 갔다 치자. 그럼 2는 어디를 가야 돼? 1보다는 큰 데로 가야 돼. 어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있어요? 일단 정역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까요? 7개지? 2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거야. 1이 만약에 1을 갔다면 2는 6개, 1이 2를 갔다면 2는 5개, 1이 3을 갔다면 2는 4개. 맞죠? 맞죠? 더 커야 합니다. 같아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를 뭔가 뭐 곱하기 할 수 있어? 일일이 경우를 나누거나 그럼 수형도 연결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입장 자체를 바꾸는 거야. 이쪽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결국 요 7개들 중에서 함수값은 같을 수 없지. 몇 개를 뽑아주면 돼? 5개를 뽑아주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요렇게 뽑았다 쳐. 그럼 이제 연결을 어떻게 시켜줄 건데? 큰 놈이 큰 놈한테 가야 돼.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은 누구야? 1이 같겠지. 어이구. 요거 말고 방법 있어? 없죠? 고르기만 했더니 연결은 자동 연결이네. 그러면 몇 가지 함수가 있겠지? 고르는 방법이 있어. 공역 몇 개? 5개 중에서 고르기, 아니 뭐래? 공역 7개. 공역 7개 중에서 어떻게 할 거야? 순서 상관없지.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뽑아놨더니 연결은 자동으로 되거든. 그쵸? 그럼 순서 상관없이 중복하지 않고 뽑아야 돼. 그래서 그냥 조합이 되는 거야. 문제 알겠어요?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뭐래? x1보다 x2가 더 크래. 그때 어떻게 돼요? 함수값은 어떻게 되세요? 더 크거나 또는 같아질 수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자. 공역의 원소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볼까? 5개를 뽑을 거야. 똑같이. 맞죠? 5개를 뽑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뽑았다 치자. 3을 2번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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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동 연결. 뭔지 알겠어? 같아져도 상관없잖아 이번에는. 야, 그러면 이제 7개 중에서 몇 개 뽑을 거야? 5개 역시 뽑겠지? 중복. 그렇지.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A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4개 다 나온 거야. 중복 순열, 그냥 순열. 조합, 중복 조합까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너희들이 뭐 예시까지 뭐 같이 해가지고 요거를 전부 다 정리해 놓으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함수의 개수 할 때 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앞에서부터는 대충 얘기하다가 지금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거거든. 한번 정리 잘 해놔봐요.
영어는 이거 정리만 한 4번 한다 그랬지? 이제 기억 잘 해야 돼. 알았어? 정리만 하지 말고. 쌤, 저 예. 사회학의 확통반 뭐예요? 오늘 뭐 이따가 뭐 사주려고. 아, 맞아. 오늘 만우절이잖아. 아, 이것도 예상했냐? 예상한 거야? 아니고. 오르폰으로 나오는데. 응? 뭐 먹을래? 이거 카메라 때 동영 꺼내면 엄청 그렇잖아. 김연한 법에 걸리나? 내가 사는 것도? 에이, 그럼 사교육은 좀 다르잖아요. 저학생 잡혀가요. 야 잡혀가면은 너희들이 신고한 거밖에 더 있냐? 자 아무튼 요거 보면은 이제 슬슬 의문 드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1대1 함수 말고 그럼 1대1 대응은 뭐죠 선생? 하는 의문이 들 거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가 뭐야?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같으냐 다르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주어다 껴나가지 못해. 왜? 공역이 더 많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말은 또 다르게 생각해주면 공역과 정역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1대1로 연결시키다 보면 공역이 꽉 차는 거. 치역으로서.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얘는 아무리 1대1 대응시키더라도 두 개 비겠지. 그치? 두 개 비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1대1 함수. 그럼 1대1 대응 문제는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은 거겠지? 왜? 만약에 1, 2, 3, 4, 5였고 1, 2, 3, 4, 5였어. 1대1 함수로 물어보든 1대1 대응으로 물어보든 똑같은 함수가 들어가요. 결국 1대1 대응 함수가 될 거예요. 맞지? 그래서 그냥 공역의 개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그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35번 보자. 그럼 뭐요? x가 1, 2, 3, 4 y는 60, 8, 90 오케이? 그때 뭐 하래? 나의 조건만 보면 뭐예요? 중복 조합이죠. 맞죠? 근데 가 F3은 무조건 8로 가래.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된대? 1, 2, 3, 4에서 어디로? 6, 7, 8, 9, 10으로 갈 건데 3은 8로 고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1, 2는 어디로 가면 돼요? 6이나 7이나 8 중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4는 어디로 가면 돼요? 8, 9, 10 중 하나로 가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3개 중에는 몇 개를 뽑아주면 돼? 2번만 뽑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어떻게 해서 중복 허용해도 되죠? 순서 상관 없죠. 자동이니까. 그래서 중복 조합. 요거잖아요. 결국 요 식에서는 중복 조합이 나와. 여기는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괜히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한 3개 중에 하나 뽑기만 하면 되죠. 순서가 있든 없든 중복을 하든 말든 어차피 하나 뽑는데 뭐가 중복? 그냥 3가지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3 얘는 얼마야? 계산해주면 4C 2니까 6이네. 얘는 3. 그래서 답은 18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찾아봐. 236번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냥 함수예요. 근데 뭐가 만족한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연결시킬 거야? 정역이 몇 개? 4개니까 공역의 원소들을 어떻게 하지? 하나씩 나눠주기만 하면은 그냥 4, 4, 4, 4 안 그래 3, 3, 3, 3, 1인데 거기에서 뭐래?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대. 저걸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해? 뭔가 무조건 공식을 접근을 하지 말고 확통은 공식에서부터 우선 출발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야 돼. 너희들이 방법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공식 갖다 쓰는 거야. 알았지? 확통은 그렇게 먼저 들어가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경우의 수를 너희들이 계산을 하러 들어가 볼까? 그럼 2개를 묶었어. 그 다음에 그렇게 접근해도 돼.
역시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내가 처음에 두 개 얘기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했었지. 하나는 공역에서 먼저 본 거, 하나는 정역에서 가는 걸로 먼저 본 거. 자, 그럼 지금 가른이가 생각한 거는 아마 정역을 먼저 묶어서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 야, 묶었다 쳐봐. 그럼 이 둘은 같이 다닐 거야. 그러면은 얘가 간 곳이랑 얘가 간 곳이랑 얘가 간 곳은 달라야 돼. 서로 다른 데로 가야지. 그치?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묶어주는 거 4개 중에 어떤 녀석 2개를 묶을까를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3팩으로 분배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답은 66은 36 해서 답은 4번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거는 뭐 정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 거야. 이번에 나는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거 한번 들어가 볼게. 공역의 입장에서는 3, 4, 5 중에서 한 놈은 조표를 받았을 거야. 그러면 그 세 놈 중에서 어떻게 할까? 한 명을 골라보자. 어떻게 돼? 한 명을 골라보자. 3, 4, 5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그럼 예를 들어서 3이 2표를 받았고 4가 5가 한 표씩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저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연결을 시켜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 3, 3, 4, 5를 어떻게 하면 돼?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왜? 3, 3, 4, 5가 3, 4, 5, 3이 됐다. 그럼 뭔 말인데? 정역의 원소의 밑에다가 배열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봐. 얼마 나와? 요거 3 곱하기 요거는 3, 4, 12. 그래서 36이 나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근데 아마 나는 요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이번 문제에서는. 오케이? 여기에 있는 함수와 1대 함수도 사실 내가 조합과 순열과 중복 순열이 쓰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괄호로 쳐놨지. 실제 기본 계산은 앞에 거야. 그래서 나는 앞에 걸로 주로 계산을 하거든. 얘네들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공역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얘도 정역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아.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아. 더 편한 것 같아. 얘도. 오케이? 아무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아까 처음 얘기했지. 정역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로 가보자. 그럼 아까 가르네가 시작한 것처럼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다니는 걸로 생각해볼까? 그럼 그 묶어주는 방법에서 그 다음에 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까 모두 다 한 표씩은 받아야 돼. 그래서 묶은 놈 하나랑 따로 다니는 놈 2개까지 해서 총 3개를 어떻게 배열할까? 3팩으로 배열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걸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공식을 적재적소에 일단 조합을 써야 되고 팩토리얼 써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미분과 적분은 사실 미분 파트야. 뭔가 접선의 기록이 나왔어. 그럼 뭐부터 하고 시작해? 미분 바로 하고 시작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식을 보면서 고민을 하잖아. 근데 확통은 상황을 먼저 너희들이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조합을 쓸지 순열을 쓸지를 너희들이 생각을 그 뒤에 하는 거야. 공식이 먼저가 아니라. 알았지? 그래서 확통이 조금 성격이 달라. 오히려 문과애들이 확통을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상황을 빨리 이해를 하거든. 문과애들. 이과애들 전에 무슨 말 했나? 뭔 말인지 도저히 쳐다보고 있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글이 어려워서. 이게 이과 특징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잘 됐지. 이제 고1들은 확통 안 배운 애들 이과 애들. 지금 고1 말고 이제 중3들. 지금 고1은 수능이 똑같다 보니까 확통 배우고 이과도 기하가 빠지고. 아무튼 뭐하다 말았지? 자, 그러면은 요거 237번이나 38번 같은 거 풀 수 있겠나? 38번 하나만 풀고 잠깐 쉴까? 오늘 할 것도 많아서. 자, 38번 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 진짜.
전쌤 만났다. 감탄? 지금 문 열었습니다. 저안 먹을래요. 어? 저 안 먹을래요. 왜? 배불러요. 오. 오늘 산다고 했는데 왜 까먹었어? 네. 봐봐, 나만 까먹은 게 아니야. 너희들도 까먹잖아. 어제는 김치는 대통령부터 들어오질 않나? 소스 믹스하고 맞는 좀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먹을래? 네. 아니 너한테 안 물어봤어. 넌 당연히 그러겠지. 다음 주에 생각하는 게안 먹냐? 선생님 조용히 좋긴 하지 승규? 오늘은 그러면 영어도 빠지고 승규도 빠진 건데? 않아요? 두명 건드시면 이야. 두 명이니까. 몰라 오늘 거 먹고 다음 주에 먹고. 뭐 내가 그때 영어 시키면 더 먹을 것 같은데. 영어 시켜야지. 매중 꺼트리기. 감탄? 지금 문 열었어 내가. 자, 아무튼 요거 어떻게 풀까요? C랑 거 연결하고 그렇지. 1과 7을 나의 조건에 있는 1과 7을 먼저 연결해준다 그렇지? 그 다음 그다음에 공역 1, 2 아닌데 어? 자, 여기서 1대1 대응이래. 하나 무조건 연결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다?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그 K가 F 안에 들어가지 정형의 원소로서의 K 얘기하나 봐. 그쵸? 그럼 FK가 어때요? 그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또는 같은 값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2로 가거나 그렇지 1로 가거나.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2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개 있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얘가 근데 1로 갔든 2로 갔든 어디로 가든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치? 결국 3이 갈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하나인데, 그치?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갈 수 있는데 2가 여기로 왔다고 해도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개, 2가 여기로 왔다 해도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개. 결국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네. 그럼 이제 4가 갈 수 있는 거는 또 남은 거 하나랑 4, 또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가 되겠네. 맞나? 맞냐? 아니지. 7은 한 가지지. 하나 남았겠지, 7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는 1. 그럼 나머지 뭐야? 2에 5승이니까 답은 3번 되겠네. 뭔지 알았어요? 오케이? 뭔지 알겠어? 신기하지? 확통이 좀 느낌이 다르지? 미적이랑 분명히 뭔가 느낌이 다르지? 좀 나도 확통 수업할 때마다 항상 뭔가 좀 희한해. 나는 확통을 그렇게 좋아했거든. 이전부터. 아무튼 뭐 잡소리 하지 말고 일단 잠깐 쉬었다 하고. 아무튼 정리해보자. 자, 이 항 정리라고 하는 건 오늘 간략하게 내가 얘기했었지. 뭐에 대한 얘기? A 플러스 B의 3승에서 각 항의 계수 찾는 거 했었지. 네.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했었지? A 3승과 A 제곱과 A 제곱의 B와 AB의 제곱과 B의 3승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 그 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법의 수를 가지고 따져줬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A 플러스 B가 3개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A를 그러면 골라볼까? 자, 그러면 이제 3개의 괄호,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라고 하는 서로 다른 3개의 괄호에서 어떻게 하자? 선택을 해봐. 하나도 선택하지. 왜? B를 안 고를 거니까. A 3승이라는 항을 만들려면 B가 0번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3개 중에서 하나도 고르지 마. B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들은 뭐? 다 A를 고를 거니까. 그럼 A는 자동 선택. 자, 그럼 얘는 B가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3C의 1이에요. 그럼 얘는 3C의 2예요. 그럼 얘는 3C의 3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1, 3, 3, 1로 만들어져 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어떤 걸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a 플러스 b의 n승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a의 n승이라는 항을 찾아보고 a의 n-1승 곱하기 b의 1승이라는 항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누구? a의 왜 이렇게 멀어? a의 n-2승 곱하기 b의 2승이라는 항을 만들어보고 하는 식으로 쭉 찾아가 보자. 오케이? 그럼 각 항의 개수 찾아봅시다. 그 기준은 뒤에 거 b로 하든 앞에 거 a로 하든 똑같아. 결국 얘가 3c의 3이랑 똑같잖아. 얘는 3c의 2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 걸 기준으로 하든 앞에 걸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어. 근데 나는 보통 그냥 뒤에 걸 기준으로 할 뿐이고 너희들은 그냥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꿔가면 되는 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일단 b를 가지고 가보자. n개의 괄호가 있겠지. a 플러스 b라는 게 n개의 괄호가 있잖아. 그 괄호 중에서 0번 선택해서 그 선택된 놈들은 b를 고를게요. 나머지는 a 선택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은 얘는 그 다음에 개수가 뭐가 되겠지? nc의 1 되겠지. 왜? b의 1승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지, 영씨? nc의 얼마? 2.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야.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해 갈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에 있는 놈이 누구야? a의 0승 곱하기 b의 n승이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죠, 개수가? nc의 n이요. 자, 그리고 너희들 수투 배웠지?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를 뭘로 바꿔? 시그마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자, 시그마의 형태를 한번 바꿔가 볼게요. 그러면은 시그마 하면서 자, 바꾸려고 하는 놈을 내가 k라고 해볼게. 그러면 바뀌는 거 잘 봐봐. 0, NC의 0, NC의 1, NC의 2, NC의 3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지? 그럼 뒤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겠지? NC의 K라고 해놓고 K를 어디부터? 0부터 N까지 가면 NC의 0부터 NC의 N까지 가겠다, 그렇지? K라고 그래, 이해해. NC의 K 이렇게 가면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럼 A는 지수가 무엇이며 B는 뭐가 될까? 일단 B를 기준으로 내가 NC의 1, NC의 2로 잡아놨잖아. 그럼 B는 몇 승? K승. 그러면 A는요? N-K 승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A 플러스 B의 N승의 정예식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자, 너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누구? 이항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너희들이 뭐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전개식에 대한 개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오씨 뭐야 전개식의 개수를 뭐 해볼 거예요? 찾아보고 싶어. 그래서 전개식의 개수에 대한 뭐 탐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아무튼 전개식의 개수를 어떻게 해볼까? 찾아보고 싶은 거야. 계산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은 거야. 전개식을 가지고. 오케이? 뭐 a 플러스 b의 n승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이라든가 a 플러스 b의 n승에다가 c 플러스 d의 뭐 r승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거야.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아무튼 전개식의 개수를 찾아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항 정리라고 하고 자, 여기서 용어 몇 개만 설명을 할게. 요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는 게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리고 요거 이항 정리 잘 기억을 해두세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이항 정리 파트를 배워요. 이항 정리를 배우고 나서 확률로 넘어가게 되면 조건 부분을 할 때 독립시행의 정리 또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나중에 언제 통계 파트에서도 어떤 거? 이항 분포라는 거를 배워. 자, 그 세 개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러면 이 이항 분포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저 세 개를 연결시킨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거기에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이항 분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저 세 개 이름도 비슷하지. 이항 정리, 이항 분포 하면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나 간단한 거라. 이항 분포할 때 강조할 거라. 그거는 그렇다 치면은 아무튼 이항 정리, 이항 분포 이름도 비슷하지. 거기서 분명히 연관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아무튼 이항 정리 일단 잘 기억해둬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몇 승? N승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자, 여기서 뭘 해보자? 일반항 찾으러 가보자. 자, 요 일반항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 지금 얘 잘 봐.
NC의 K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 했었지? N개의 괄호 중에서 K개의 괄호를 내가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요 세 개짜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선택의 개념보다는 경우의 수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냐면 요 세 개짜리에서 결국 고른 놈을 AAB라고 생각해봐.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A 두 개, B 하나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BAA가 되면 첫 번째서는 B, 두 번째서는 A, 세 번째서는 A를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 선택의 개념 말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저 NC의 NC의 K가 왜 나오는지 알겠어? 오케이? 어떻게 나온 거야? 세 개를 나열을 할 건데 두 개가 똑같아. 그치? 이게 뭐야? 팩분의 팩이네? 그리고 두 개의 합이 위에 게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NC의 2로 3C의 2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꿔서 썼다면 3C의 1로 생각할 수 있겠군. 얘의 개수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결국 A, B, C를 나열하게 되겠지.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항을 찾아보고 싶어. 어떤 항? A의 R승, B의 P가 되겠네.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이라는 항을 찾아간다고 치자. 그럼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는 뭐가 될까? 총 N개를 나열하겠지. 근데 똑같은 A가 P개가 있고요. 똑같은 B가 Q개가 있고요. 똑같은 C가 R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항 3개짜리의 일반항이에요. 여기까지 잘 기억해둬. 자, 그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교재 한번 보자. 이 항 정리 파트 보여? 자, 거기에 제일 처음에 A 플러스 B의 N승 있죠? 거기에 있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여? 그리고 그 밑에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 시그마 뒤에 있는 녀석을 뭐라 부르죠? 거기서도 제일 밑에 나오지. 전개식이 일반항이라 한다 하면서 팁 위에 있지. 오케이? 그거 명칭까지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요거 설명 하나 안 했네? 요 녀석의 이름. 항의 개수다, 그치? 얘네들이. 그래서 이 이름을 이항 개수라고 불러. 오케이? 그런 명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일단 잘 기억해두고 왜 그 녀석이 튀어나오는지 역시 알아둬. 그리고 그 밑에 팁이라고 적힌 너 표현 왼손잡이였어? 그건 왼손을 썼어? 왼손도 쓸 수 있어? 오, 신기한 놈인데? 야, 너 반성문 쓰기 좋겠다. 양손을 쓰고. 아무튼 거기 그리고 방금 얘기한 뭐 전개식이 일반항이라 한다. 그 밑에 뭐 있어? 팁 있지, 팁.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에 대한 전개식이 일반항 찾고 있는 거 공식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왜 팩분의 팩이고 뒤에 곱한 게 뭐 A의 B승 어쩌고저쩌고 나오는지 역시 아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럼 이걸 가지고 온갖 문제로 넘어가는 데 있잖아. 여기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한 거 두 개만 간단하게 풀고 오늘 뭐 이 항정리는 일단 설명 여기서 할 거고 마칠 거고 분할로 바로 들어갈 거야. 알았어? 이항기술 성질 들어가야죠. 자, 여기 있는 거에서 뭐 하세요? 다음 식을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 A-B의 5승에 대한 얘기니까, 그치? 5승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돼? A의 5승이라는 항은 어떻게 될까? A의 4승 곱하기 B의 1승은 어떻게 될까? A의 3승 곱하기 B의 2승이라는 항은 어떻게 되며 A의 2승, B의 A의 2승, B의 3승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A의 1승, B의 4승은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B의 5승이라는 항은 어떻게 될까? 개수가. 여기까지 일단 항들이 이런 종류가 있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럼 각 항의 개수 찾으러 가볼까? 이거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준다? 앞에 일단 곱해지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 뭐가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5C의 0, 5C의 1, 5C의 2, 5C의 3, 5C의 4, 5C의 5가 되는 거 알겠어? 총 5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B를 선택하는 패스로 간 거야. 물론 5C의 5, 4, 3, 2, 1, 0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거는 뭐 A를 기준으로 하든 B를 기준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자, 대신에 중요한 거는 뭐다? A는 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뭐가 같이 다녀요? 2. 그럼 얘는 사실은 개수에 2의 5승이 섞여 있겠다, 그치?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두 번째 항 얘는 2의 4승. 그렇지. 2의 4승이 있겠지. 근데 B도 혼자 다니지 않잖아. 누구랑 같이 다녀? 마이너스. -1과 같이 다니거든.
플러스 1이면 아무 문제 없지. 플러스 1은 100번을 곱해도 1이고 99번을 곱해도 1이니까. 근데 마이너스는 홀수번 곱하느냐 짝수번 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에 뭐 1승이요 해도 되고, 아니면 b가 홀수승이니까 이 부호를 뭐로 가자? 마이너스로 가자 라고 해도 되고. 그럼 얘는요 2의 3승은 일단 a 때문에 붙어야 하며 b에서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은 그냥 플러스다,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2의 2승이 있고, 얘는 2의 1승이 붙고 다시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2는 더 이상 없지. a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수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개한 거지. 알겠어요? 항의 종류들은 우리가 분명히 고1 때 배웠었어. 방식의 연산하면서 5차식과 5차식을 5승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5차식이 나오지. 그래서 5차, 4차, 3차, 2차, 1차, 0차 항을 찾은 거고 A를 기준으로. 맞지? 그리고 이제 뭐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데 개수를 찾는 방법은 지난번에 고1 때는 공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 그 개수를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개식을 이제 너희들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겠어? 막 어떤 개수 찾아볼래? 특정 항의 개수를 찾아볼래? 할 때 지난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할 거야. 고1 때보다. 분명 근데 문제 자체는 비슷해.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자. 255번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되죠? x가 있고 x분의 2가 있네. 맞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개수를 어떻게 찾아가자? x의 3승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렇지? 아니면 아예 그렇게 처음에 내가 이 문제 푼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버리면 돼? 시그마로 들어가도 돼. 시그마로 들어가서 k가 그러면 얘가 3이니까 3승이니까 0부터 3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럼 개수들은요? 3c의 k 곱하기, 오케이? 그 다음 x는 몇 승? k승으로 간다 칠까? x를 기준으로 갈까? 그러면 x분의 3 k승이겠지. 맞죠? 오케이? 3개의 괄호 중에서 k개의 괄호에서 x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3-k에서는 x분의 1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요 속에 있는 거 정리 한 번만 더 하자. 3c의 k 그리고 3의 몇 승? 3-k승 그리고 x는 몇 승? 2k-3승 되는 거 알겠어? 오케이? 얘는 x의 k승이고 얘를 가지고 보면은 x분의 1의 3-k승이지. 즉 x의 마이너스 1승에 3-k승에서 그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x의 몇 승? k-3승이 되지. 그 두 개 곱하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준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앞에 시그마 이용해서 하나씩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죠? 그러면 뭐요? 3c의 0부터 시작해서 3의 3승 곱하기 x의 k에다가 0 넣은 거다, 그렇지? 0 넣어주면 얘는 몇 승?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아니 뭐래? 더하기 3c의 1에 3의 k에 1 넣었으니까 얼마? 3의 2승 곱하기 x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몇 개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가 2항 정리 파트였다면 이제 그 밑에 뭐를 배운다? 2항 계수의 성질을 배울 건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2항 계수의 성질은 정말 단순한 것들밖에 없어. 영어 방학 때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항에서의 성질에는 기본이 있고 응용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고 심화편도 한 3개 정도가 돼.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내가 심화 파트는 너한테도 몇 개 얘기를 안 한 거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정리가 좀 덜 돼 있을 거야. 요거 일단 기본에 대한 얘기만 오늘 역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심화까지만 응용편까지만 얘기를 할 거니까 심화 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만 뭐 하나는 해주고 2개는 너희들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정리 같이 해줄게. 분할과 함께.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분할과 이항 정리가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주가 며칠이야? 4월 15일이지. 그때 아마 확률까지 끝날 것 같아. 근데 확률은 지금 너희가 경우의 수를 배운 상황에서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확률은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갈 거고 그날부터 시험 대비가 시작될 거야. 아마 4월 15일 될 것 같아. 문제 알겠지? 다음 주 일요일이 8일, 그 다음이 15일이잖아. 그럼 그때부터 한 2주 정도니까 한 2번 정도밖에 거의 없어. 확통은 주 1회라 가지고. 알았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 항상 여기 있으니까 뭐 질문할 거 있거나 하면은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하면 따로 받아줄게. 알겠지? 직보 때 와요. 직보 때? 와야지. 직보 근데 때는 일정. 남자랑 같이 보는 진짜 하겠다. 여기 오면 되죠. 뭐가 되죠? 여기 오면 되죠. 여기로 오면 되죠. 직보 때. 아 여기? 왜? 그거 어디로 가? 전원까지 확통 직보는 내가 따로 해줄 거야. 미적 직보는 쌤이 해줄 거고 혹시 막 같은 날 보거나 하면은 뭐 저는 쌤이 따로 봐줄 수도 있고. 날 보지는 안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날 보는 당연히 같은 날 안 보고. 평생고 역사상 한 번도 차라리 그래서 확통이 뒤였으면 좋겠다. 중요도 자체가 미적이 높은 거라서 확통을 먼저 본다고 미적도 덜 돼 있는 상황에 확통 직보하라고 했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확통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모르지 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아무튼 확통 직보는 내가 따로 해줄 거니까 여기로 오면 돼. 자, 아무튼 2학년 수의 성질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마칠게요. 오늘은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네. 밥을 먹느라. 다음 시간이 잭 터지겠구나. 다음 시간에 봐서 분할 마무리 해버리고 숙제 풀이와 함께 다음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확률까지 하면 좋겠다. 조건 확률 안 들어간댔지? 그냥 확률까지 했지? 그치? 안 들어갈 거예요. 조건 확률이 그거 뭐 A 바 B, B A 바 B 까먹구나. 들어보는 이유. 들어 확률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진짜? 그때 그럼 이제 신뢰가 조합 하나를 하고 이게 중간이고 이게 그 확률 자체가 그냥 기말이고 이학 맞네. 통계를 하고 맞다.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맞다. 그럼 오늘 안 들어가겠네. 근데 한 시간 끝났네. 근데 쌤이 일단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도를 가야 된다고. 맞다. 내가 확률까지 들어가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었고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유 생겼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끝나겠네. 여기까지 되겠네. 짧게 쉽지. 아무튼 2학년수의 성질은 오늘 끝나는 거 아니다. 알겠지? 2학년수의 성질 자체가 좀 단계가 있어. 즉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데 문제에 따라서 그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 3개 정도 더 얘기를 해줄 거고 오늘은 기본에 대한 얘기만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본 뭐냐면 1 플러스 x의 n승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억나? 자, 1 플러스 x의 n승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x의 n승이 있을 거고요. x의 n-1승이 있을 거고요. x의 n-2승이 있을 거고요. 이런 항들이 몇 개, 여러 개 존재하겠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쭉 진행하자. 어디까지? x 1승 그리고 상수항까지 x의 0승. 오케이? 자, 각 항의 개수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개수 어떻게 되죠? 얘는 1을 기준으로 갈까? x를 기준으로 갈까? x 가자. 그러면 nC의 n, 얘는 nC의 n-1, 그럼 얘는 nC의 n-2, 얘는 nC의 n-3. 자, 쭉 가다가 nC의 n, 1, 그 다음에 얘는 nC의 0 되고 있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수학 3, 수학 1, 고1 때 과정을 한번 떠올려볼까? 너희들이 분명히 이거랑 비슷한 문제 만났어. x, n승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얘를 an-1이라고 하고 얘를 an-2라고 하고 an-3, a1, a0라고 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보시오. 또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an까지 구해보시오. 어떻게 했어? 1. x의 1건지 기억나? 그게 고1 때 했던 거야. 개수를 찾지는 못했어. 우리는 찾을 수도 있지만 결국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 거. 뭐?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보시오. 그게 바로 x의 1이에요. 맞죠? 오케이? 1 넣었어. 그럼 좌변은 뭐가 되지? 2의 n승. 우변은 nC의 n, nC의 n-1, nC의 n-2 플러스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nC의 1, nC의 0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그러면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냐? 그럼 고1 때랑 똑같은 건데 굳이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지. 지금 너희들한테 나오는 건 그러면 뭐가 되겠지? 요거
너희들한테 이걸 구하시오라고 물어봐. 빨간 거. 그럼 너희들은 아 얘는 위에 있는 정의식에서 개수의 총합이구나. 그러므로 얘는 n승이구나. 를 떠올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 하나 더. x에 이번에는 뭘 넣어야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를 넣어야지. 거의 자동이지. 마이너스를 넣었어. 좌우는 뭐네? 0. 우변은 NC의 이거 순서를 거꾸로 쓸게. 자, NC의 제로는 플러스일 거야. NC의 1은 X의 1승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NC의 2는 플러스 플러스, NC의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하고 있을 거야. 그럼 마지막 NC의 n번째 거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홀수면 마이너스일 거고 짝수면 플러스일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뭐야? 전부 다 더하고는 싶은데 풀마 부호를 자꾸 바꿔갈 거야. 그런 녀석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 너희들한테 실제 시험 문제는 뭐라고? NC의 어쩌고저쩌고를 0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0부터 n까지 싹 다 더하긴 할 건데 부호가 바뀌어가면서 더하는 거. 오케이?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아, 첫 번째 거는 이게 n승이고 두 번째 거는 0이야를 바로 떠올려 줄 수 있겠어? 자, 근데 여기 그거 기억을 해두는 거 좋아.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놔요. 얘를 가지고 심화편, 응용편으로 계속 넘어갈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응용편에 대한 얘기 해보자. 뭐 하자? 두 개를 더하거나 빼자. 요거까지는 고1 때 했었어. 뭐?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점점점점 짝수 번째 것들 싹 다 더하기 위해서 1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두 개 어떻게 했어? 더 했었지. 기억나? 두 개 더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2의 n승 됐겠지? 맞죠? 2의 n승과 0을 더했으니까 우변은 얘네들 홀수 번째 것들 사라졌겠지? 짝수 번째 것들은 몇 개씩? 두 개씩 남아있겠지? 자, 그러면 우변은 분명히 뭘까요? NC의 0 더하기, NC의 2 더하기, NC의 4 더하기 짝수 번째 것들이 싹 다 남아있을 거야. 뒤에는 안 쓸게 그냥. 자, 그게 몇 개? 곱하기 2. 그 2를 양면을 나눠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승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짝수 번째 것들 NC의 어쩌고저쩌고 N으로 시작하는 어떤 조합 0부터 짝수 번째 것들을 싹 다 더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10C 어쩌고저쩌고 있으면 10C에 0, 10C에 2, 10C에 4, 10C에 6, 10C에 8, 10C에 10까지. 그건 어떻게 계산한다? 2의 부승으로 계산해 줍니다.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 같이 기억을 해놔요. 심화편으로 넘어갈 때는 그걸 기억을 해둬야 돼. 자, 하나 더. 부식을 뭐 해봐? 빼봐. 그럼 좌변은 역시 2의 n승이겠지. 그럼 뭐예요? 우변은 NC의 1, NC 1 요거 두 개 남아있겠지.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NC의 3 어떻게 되겠지? 홀수 번째 거니까 또 두 개 남아있겠지. 짝수 번째 것들은 똑같으니까 다 사라졌을 거고. 홀수 번째 거를 계속해서 뭐 할 거예요? 더해갈 거예요. 몇 개? 두 개가 되겠지. 곱하기 2겠지. 그 2를 양변을 나눠서.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홀수 번째 것들 그리고 짝수 번째 것들 둘 다 2의 n-x이 있는 거야. 그럼 아까 10C 했던 거 10C에 1, 10C에 3, 10C에 5, 10C에 7, 10C에 9 더하세요. 답은 2의 10-x 2의 9승. 그게 답인 거야. 5, 10, 12. 오케이? 오케이? 이게 2학년에 대해 성질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았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그러면은 절반만 나가겠다, 그렇지? 파스칼 삼각형을 일부러 뺐어. 오케이. 파스칼 삼각형은 너희들한테 일부러 뺐고 거의 식으로 접근하면 돼. 전에 우리가 조합할 때 뭐 했었어?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 하면서 했던 거 있지? 그랑 똑같은 거라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서 너희들이 찾아만 보면 되는 거라 생략을 한 거고 일단 다음 시간 숙제 풀이하면서 분할까지 마무리 해줄게. 숙제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답이네. 숙제 여기까지 47페이지까지 유형 8개야. 알았지? 그리고 숙제는 토요일 하는 게 아니야, 희영아. 알았지? 미리 조금씩 해놔. 알았어요? 이제 시험 범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아무튼 숙제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해봐. 확통 자체가 쉽기는 한데 이적에 비하면 쉽기는 한데 좀 생소하단 말이야.
조합 자체가. 그치? 그냥 한 번 배울 때 완벽하게 끝내버리게 집중해서 잘 해봐야 알았죠? 자, 아무튼 수고 많았어요.